네, 기성 언론이 외면한 현장을 찾아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 언론의 기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독종들. 오늘은 뉴스타파 이명성 기자 나왔습니다. 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 선배랑 방송하니 예.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명성 기자. 네, 그러게요. 오랜만입니다. 뭐 아까 아시는 분은 아시던데 지금 육아 휴직 중이죠. 네, 예. 엊그제 주말에 둘째가 100일이었습니다. 아, 오. 둘째. 예, 애국자입니다. 아까 댓글에 보니까 애기 엄마를 왜 저녁에 부르냐 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매봉쇼에서 전화 연결로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유죄에 나왔을 때 방송을 잠깐 했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두 명의 특별한 기자, 윤석열을 잡은 기자, 한스타, 한상진 기자, 그리고 오세훈을 잡은 기자로 이명성 기자, 육아휴직 중에도 오늘 꼭 여러분께 취재 비하인드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특별히 나왔습니다. 근데 육아가 더 힘들어요? 아니면 취재가 더 힘들어요? 아, 육아가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일이 쉽죠? 그럼요. 예, 일이 아. 쉽고. 우리 김용진 감독님은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있는데 저 앞에 있습니다. 앞에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바람꿈님께서 아기 100일 축하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예, 100일이군요. 잘 뭐 안 아픕니까? 예, 잘 크고 있어요. 네. 많이 애기 사진도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둘째는 좀 쉽죠. 그래도. 첫째 때 훈련이 돼 있어서. 육아 자체는 쉬운데 네. 이게 첫째 돌봄이랑 같이 돌아가니까 그게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터울이 몇 살이에요? 4살. 4살. 4살이면 좀 낫네. 이게 한두 살 터울이면 예, 진짜 힘들어요. 예. 잘하시네요. 제가 이제 저희가 2살 터울이니까. 네. 저 그때 나중에 후회했지. 한 4살 터울 할 걸 그랬는데 저희 애기 엄마가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예. 빨리 낳느라고 그렇게 됐는데 그 하나시잖아요, 딸. 전 딸 하나라서 예. 한 10살 터울로 하나 더 날 걸 하는 후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한 기자님 마이크 좀 살짝 떨어뜨리라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가 오세훈 감옥 보낼 거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결과적으로는 적중을 했죠. 네. 1심에서 이제 감옥 갈 정도는 아닌데 벌금 1,000만 원 나왔으니까 이제 서울시장 시장직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명태균 씨가 하나 몰랐어요. 본인이 갈 줄 몰랐죠. 본인이 감옥 가는 걸 본인이 예측을 못했어요. 예. 본인이 감옥 가고 왜냐하면 그때 이례적이었죠. 이진관 재판부였죠. 네, 예. 맞아요. 이진관 재판장이 윤석열에게는 징역 2년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 6월 네, 실형을 네. 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증거 인멸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로. 예,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창원지법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죠? 본인은 그래서 이번에 서울 잘 갔다 오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면서 자신만만한 모습 보였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무섭겠죠. 이거 관련돼서 예, 명태균 씨가 이 재판 받기 딱 한 일주일쯤 전에 제가 아는 기자가 예, 창원 내려와서 명태균 씨를 만난 거예요. 예, 만나서 이제 오세훈 관련돼서 이제 인터뷰를 했 모양이야. 음.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걱정 하나도 안 하더래. 그래서 이제 얘기했대. 아니 오세훈 씨가 이렇게 만약에 실형이 나오거나 그러면 본인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다. 뭐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법정 구속됐지.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재판에서는 명태균 씨는 기소가 안 됐어요. 기소가 안 돼요. 그냥 여론조사를 공급을 했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만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윤석열 재판에서는 이제 공짜로 또 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됐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에 대해서 김건희 자체가 이제 무죄를 받았잖아요. 네, 인정 안 됐죠. 근데 그게 왜 무죄를 받았냐면 그 김건희 재판에서도 명태균 씨가 같이 기소가 안 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유일하게 윤석열과 함께 기소가 됐고 또 본인의 창원지법에 별도의 재판이 네. 있었는데 창원지법에서는 그 김인택 부장판사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죠. 예, 예.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해서 사면 살만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700만 원짜리인데 95%면 35만 원인가요? 그분 지금 네. 재판 받고 있지 않나요? 손희택 그분이 아마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재판을 본인이 청구한 거죠? 벌금으로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했는데 아마 명품은 아니고 그 해외 여행을 뭐 접대받은 그 혐의로 여기 아마 강민수 기자가 예, 예. 여러 번 보도를 했었는데 저는 그분이 선고를 못할 줄 알았는데 선고를 하고 나서 다른 데로 재판부를 이동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보도 오세훈 시장 1심 나왔을 때 그 생중계로 봤어요? 아니면 나중에 알았습니다? 생중계로 봤죠. 기다렸다 오, 알람 기다렸어요? 맞추고. 예. 예. 근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벌금 1,000만 원 좀 작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금액적으로 봤을 예. 때 오세훈 씨가 더 많습니다. 그 공짜 여론조사 수수 금액 자체가 높은데 이진관 재판장은 실형을 내려버리고
오세훈 재판장은 벌금 1,000만 원 벌금형이었거든요. 저는 징역 한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나왔지만 어찌됐든 벌금 100만 원보다는 높아서 2심에서 뒤집힐 일은 뭐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오늘 연락 받았어요? 어떤 거요? 우리가 이 보도를 했던 게 2024년 11월이잖아요. 예, 예. 그 비상계엄 한 달 예, 전에 예. 보도를 하고 심지어는 비상계엄 당일 12월 3일에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근데 당시에 이 오세훈 시장이 우리를 그때 고소했었는데 네. 명예훼손으로 그거 연락 못 받았죠. 저 연락 못 받았어요. 예. 연락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세훈이 뉴스타파랑 저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이 어디 갔는지를 우리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게 그 회사로 뭐 창원지검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간다. 무슨 우편이 막 여러 예. 번 도착했던 것만 기억나요. 오늘 저희 신인수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 그렇군요. 이 사건이 중앙지검에 이제 오세훈이 처음에 고발을 했다가 고소를 했다가 창원지검으로 갔다가 네. 다시 중앙지검으로 왔다가 아, 특검으로 김건희 특검으로 갔다가 네. 김건희 특검이 해체되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갔다가 아, 예, 무혐의 종결. 그래요. 무혐의 무혐의 종결 종결됐어요? 예,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혐의 불송치. 예, 무혐의 불송치에서 경찰이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네.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이 사건이 킥스에 없습니다. 제가 네. 며칠 전에 그쵸?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날 선고 앞두고서. 근데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면 킥스라는 게 전에 경찰만 썼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보니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모두 다 이제 킥스 또 쓰겠죠. 일원화를 하겠다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자들은 킥스라는 거 형사사법 포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어요. 근데 경찰이 여기 사건 기록을 잘 안 합니다. 아, 아니 안 할 수가 있나? 킥스에 아니 제가 여러 가지 고소고발을 받았잖아요. 네. 제 사건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맞아요. 검찰까지 가면은 보통 있는 것 같고 음. 경찰 단계에서는 잘 검색이 검찰로 사건이 기록이 넘어가면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불송치가 되면 불송치 되고 나서 뭐 들어가든지. 네. 근데 수사 중에는 그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킥스를 제대로 활용만 해도 뭐 사건을 암장한다거나 뭐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피해자인 건 알아야 되잖아요. 음. 적어도. 그러니까요. 저희 기록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에는 예, 잘 조사 한번 안 받고 잘 근데 끝났는데.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근데 이거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아, 그렇죠. 결과를 1심에서 기다렸다가. 허위 사실이 아니란 거. 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저희를 고소했는데 본인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뭐 최종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잘 끝났다는 거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몰랐군요. 네,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한 10명 정도가 고소를 당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예. 인사도 있었고. 민주당에서 신용환 충북지사도 있었던 네, 것 있었던 같은데. 걸로 기억해요. 예, 신용환 충북지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네요. 네. 당시에 이제 떠돌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거는 이재명 정권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권에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명선 기자가 가장 먼저 기사를 썼어요. 네. 그죠? 그때- 어떤 내용이었죠? 예. 그때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서 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그 당시에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오세훈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면서 음. 혹시 오세훈과 연결되는 인물이 있냐? 예. 그 김한정 씨라는 인물이 또 나오게 되고 그 김한정 씨가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 그래서 그 입금 내역이 있냐? 그래서 하나씩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예. 한두 개쯤 받았다가 혹시 더 기간을 넓혀서 주실 수 있냐 했더니 예. 총 5개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3,300만 원이라고 적시하고 대납이라고 기사를 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가장 최초 보도인데요. 네. 당시에 뉴스타파에서 이명선 기자 등 저희 이제 탐사 1팀이 이 금액,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는데 스폰서 김한정 씨가 총 5차례에 걸쳐서 3,300만 원을 대납했다라는 사실을 비상계엄 전에 이미 이제 밝혔죠. 예. 예, 밝혔고 이것만 밝힌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근데 이 3,300만 원을 김건희 특검에서 그대로 기소했어요. 그죠? 네, 그대로 예. 했는데 이제 예. 이번 1심 재판부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나눠서 다 봤더라고요. 예. 명태균 씨의 그 발언 신빙성이라든가 예. 그 당시에 카카오톡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봐서 5개만 그 예. 대납과 의뢰를 인정했다고 보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오세훈 관련 여론조사를 전부 다 찾았죠. 예. 네, 네. 자료 22번 보여주시면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료 22번이 네, 비공표 이거 여론조사 및 입금 타임라인. 예. 요게 사실은 제 기억이 나는데 급하게 쓰느라고 그래픽 작업을 못 하고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거는 이명성 기자가 엑셀로 만든 것 같아요. 네,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서 예. 캡처한 거거든요. 예, 사실 이거 중요한 좀- 내용은 거의 공소사실과 똑같긴 예.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부끄럽네요. 네.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했죠? 그때 빨리 써야 된다. 아, 급했구나. 예, 예, 빨리 이 급해서.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나중에 김건희 특검의 수사 내용과 그냥 일치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줄 때 중간중간에 입금이 됐다는 사실을 예. 타임라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그 강혜경 씨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라든가 김태열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운용한 건데 나를 왜 끼냐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실상 강혜경 씨를 차명 계좌로 이용했던 거지. 예. 그 명태균 씨가 실제로 이 모든 작업을 주도했다 이렇게 예.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저희 자랑인데 저희가 기사 쓴 대로 수사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대로 기소가 됐고 유죄가 나왔다는 건데 이때 당시에 사실은 약간 저 뭐랄까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처음 보도를 했기도 했고 또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관련해서 그 스폰서 네. 김한정 씨의 녹음 파일, 육성 파일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보면 김한정 씨가 오세훈을 통해서 명태균을 만났다고 자백하고 있고 네,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또 재판부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제가 확보해서 좀 자세히 봤어요. 아, 그 전에요. 그 전에 그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한 김한정 씨의 육성 파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 오세훈이 만나고 뭐라는 줄 알아? 처음 만나고 네. 김영선이 앞장서갖고 만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니. 솔직히적으로 미친놈이다. 네, 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오세훈이 벌써 몸 딱 도사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한테 엮인 거 아니야. 아이고. 아니 이 새끼가 미친 새끼를 내가 진짜. 그냥 안 있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 딱히 전화가 며칠 전에 한번 왔어. 네네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원래 걔 전화 안 받거든. 네, 근데 네. 요새 시끄러우니까 내가 전화를 받았지. 네. 그래 내가 목소리 딱 깔았지. 네. 그래 웬일이고 이랬더니 아 형님 오세훈이 내 얘기 하지 마이소잉. 나 형님한테 말씀했습니다 이래. 아 오세훈이가 왜 지가 이해를 해. 지가 떠들어댔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쵸. 아 그래서 야 이 새끼 니 지금 뭔 소리 하나. 나 명태균이니까 있어. 저 좀 주세요. 면책 특권인을 일어나서 지금.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걸 왜 나보고 얘기를 하냐. 네네. 나 몰라. 그리고 저 오세훈이고 강철원이고 기다려 그거 저거 다 해주는 줄도 모르고 네네. 맞아요. 은혜도 몰라. 그것들을 상정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는 거로 이해가 된 거야.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 통화 시점이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명태균 관련 보도를 하고 나서 네.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묘하게 뭐 음. 말이 바뀌잖아요. 음. 그 전까지는 뉴스토마토에서 이게 공론화되기 전에는 예. 자기의 내면에 있는 얘기를 솔직히 음. 털어놓는 것 같은데 음. 그 시점 이후부터는 약간 자기 알리바이를 만드는 듯한 발언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예. 내가 이 여론조사 비용을 다 대주는 것도 모르고 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막 그런 말들을 강혜경 씨가 들었을 때 조금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또 이분은 오세훈의 대선을 위해서 강혜경 씨와 함께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진짜 시장이 되거든. 먹히거든,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강혜경 씨를 설득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 직접 하려고 여의도에 보니까 그 사업자까지 냈던 것 같아요. 그때 네네, 우리가 맞아요. 등기부 등본인가? 예. 그걸 확인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강혜경 씨랑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가 강혜경 씨가 실무를 다 담당했었기 때문에 예. 같이 일하려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최근까지도 이뤄진 나 겁니다. 이 궁금한 게 하나 당시 있는데 예. 그 김한정 씨는 강혜경 씨하고 굉장히 친해 보이거든요. 예. 목소리 둘이 예. 통하는 거 보면 예. 두 사람은 어떻게 알게 돼서 친한 사이가 된 거예요? 명태균 씨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면서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명태균하고 알게 돼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태균하고 같이 일을 하는 강혜경 씨하고도 친한 거예요? 예, 얘가 실무구나. 얘가 없으면 일을 안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걸 알게 된 거죠. 김한정이 돈을 예.
그 명태균이 이제 강혜경 씨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그 김한정한테 전화해서 돈 받으라고. 그러면 김한정 씨가 강혜경하고 이 정도 친할 정도면 김한정 씨는 명태균하고는 얼마나 친했겠어, 그전. 엄청 그런 생각이 친했고 난 드네. 제주도에 김한정 씨 별장이 있는데 예. 거기에는 김종인 위원장도 가고 음. 명태균 씨도 수시로 가고 여기 통화 녹음 파일에서 보면 그 별장에서 예. 명태균이 김건희와 통한 걸 들려줬다고 얘기해요. 그치? 네, 네. 김건희와 통한 걸 들려줬고 그거 혹시 갖고 있어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강혜경 씨한테 녹음 파일이 뭐가 있는지 떠보려고 전화를 막 하는 거거든요. 아니 김한정 씨는 원래 굉장히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오세훈의 후원자로 그렇죠. 역할을? 맞아요. 그 굉장히 예전에 오래전부터? 그 무상급식 때문에 그 오세훈 시장이 논란이 됐었을 때 그때 오세훈 시장을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서울 곳곳에 붙였었대요. 김한정 회장이. 그래서 그거 보고 본인이 오세훈 시장이 직접 연락을 했대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예. 되면서 인연이 한 10년 정도 이어온 상태였어요. 그럼 10년 이상 된 거지. 그 네, 무상급식 이때 그 사건이 예. 10년이 훨씬 넘은 네. 사건이니까. 예, 지금 과유불급님께서 명태균은 여론조사의 역사적인 획을 그은 인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수사가 됐고 유죄가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아까 방금 녹취에서 예. 들으셨지만 김한정 씨가 내가 오세훈 시장 때문에 명 씨를 알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판결문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 3명 그러니까 오세훈, 강철훈, 김한정 씨는 예. 김한정이 알아서 명 씨를 만난 거지 우리가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펼쳤었는데 재판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돈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명 씨랑 김한정 씨가 알지 못했다고. 알 수가 없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입금한 후에 반갑습니다. 뭐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라는 카톡을 서로 나눈 게 한참 뒤에 등장합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주고 예. 대납을 한 후에 이 김한정 씨와 명태균 간의 진짜 만남은 추후에 이뤄져서 이거는 오세훈 캠프에서 처음에 여론조사 판을 벌인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세훈 시장은 초반에 사기꾼 같아서 관계를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2번 만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당선된 날 선거 날 2021년 3월이었던가요? 선거가? 그때 선거 당일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날 명태균, 강혜경이 오세훈 캠프를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비행기 타고 간 영수증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관계를 끊었다는데 축하해 주러 김영선 전 의원 당시 전 의원까지 축하를. 근데 이런 것들이 오세훈의 이제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가 된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해서 또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오세훈 관련해서 지금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수사 착수가 됐는지 여부도 모르겠고 이게 수사가 지금 대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로 왔는지 뭐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건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갔다가 중앙지검에서 대구경찰청으로 넘겼대요. 네. 근데 당시에 홍준표 현직 시장 때 넘긴 겁니다. 넘기고 강혜경 씨랄지 뭐 명태균 씨랄지 이 사건 관계자들은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당사자인 홍준표 전 시장은 불러서 조사를 안 했고 그때 아마 경선에서가 떨어지고 나서 뭐 하와이 가지 않았나요? 예, 바로 네. 떴죠. 하와이에 갔고 홍준표 전 시장은 반론을 받으려고 당시 홍여진 기자가 캠프로 막 가고 그랬던 예, 기억이 예, 나는데 예, 그렇죠. 예. 뉴스타파가 기자가 질문하니까 밖으로 나가버려 약간 도망가다시피 했고. 네, 그 무렵에 그리고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맞아요. 핸드폰 정치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오세훈 시장 1심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어요. 그거 봤나요?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었죠? 예, CBS 라디오에 대해서 제 기억에 오세훈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오세훈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홍준표와 오세훈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명태균에게 도움을 받은 정도랄까? 홍준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는 약간 거의 비즈니스 관계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 홍 시장과 명태균은 되게 많이 그 사적으로도 얽혀 있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깝게 그 교류가 이루어졌고, 예.
그 금전 거래도 여러 번 확인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가 요즘 보니까 부쩍 홍준표 전 시장 SNS도 많이 하고 근데 좀 시원시원해요. 그 검찰 수사권 박탈은 두 명 니들 때문이야. 3명이라고 하던데 여기 왜 3명이죠? 윤석열, 한동훈 한 명 또 누구죠? 2명 아니었나요? 니들 3명 때문이야. 니들 3명. 이번에 그 검찰 수사권 박탈된 거는 니들 3명 때문이야. 김건희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상 참작이 됐는지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이준석 의원도 당시에 그때 봉변당했잖아요. 그때 선배가 시키셔가지고 네. 제가 한번 MBC를 갔었는데 질문을 갔었는데 네. 그때 질문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야, 기억난다. 그런 영상을 좀 준비했어야지 보니까. 기억난다. 이명성 기자가 당시에 이제 그 국회 아니었어요? 이준석. 국회였죠. 예. 이준석이 반론을 안 해서 그러니까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를 이준석도 받았는데 반론을 받으려고 했는데 반론을 안 하니까 직접 찾아가서 맞아. 현장에서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하고 마지막에 계속 물었는데 보좌관한테 제지당하고 그죠. 예. 그 기억이 나네요. 지금 홍준표 이준석과 관련돼 이준석은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근데 그 그게 이후에 멈췄어요. 수사 안 됐잖아요. 다시 이게 서울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전현직 권력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사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아마 굉장히 이거 뒤집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 재판부가 아까 건 바이 건으로 다 하나씩 그 신빙성 명태균 씨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적시를 했는데 일단 강철원 부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명 씨랑 상당히 많이 그 연락을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여론조사 설문지라든가 결과표 같은 거는 서로 주고받은 게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국민의힘 공관위의 회의록을 보내주면서 언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더라도 강철원 부시장이 혼자 이런 활동을 하진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캠프 차원에서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나는 이렇게 두 사람이 그 오세훈 관련돼서 명태균 보도할 때 제일 놀랬던 타이밍은 사실은 김한정이 아니었고 이 사건에 강철원 부시장이 들어있다라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 행보를 지난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본 기자들은 알아. 강철원이라는 사람이 오세훈에게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정치를 시작한 다음부터 가장 먼저 자기 최측근이 됐던 사람이었고 본인의 그 서울시장 4번인가 5번인가 하는 동안 그 오세훈의 사실상 그 책사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이고 였고 과거에 오세훈이 가장 이제 정치적 봉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다 짊어지고 감옥에 갔던 사람도 강철원이었고 그래서 정치권 취재를 좀 해본 사람들은 알죠. 그러니까 강철원 부시장이 끼어든 사건이라면 이거는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하는 일에 강철원 부시장이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는 이상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때 강철원 이름이 두 사람이 쓰는 기사에 이름이 딱 등장할 때 이거는 사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명태균 씨한테 공표용 여론조사 하려면 언론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머니투데이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강철원 부시장이거든요. 그렇지. 나중에 판결을 보니까 그렇게 되겠다. 이게 뒤에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김건희와 명태균이 나왔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네요. 머니투데이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내다가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이거 좀 조작된 것 같다라고 해서 싣지 말자고 하니까 바꾸잖아요. 뉴데일리로 바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김건희가 먼저 얘기해 주죠. 자기가 보고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다 연결이 되네요. 이게. 윤석열과 명태균과의 인연은 사실 오세훈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한 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 만남을 시작하면서 이준석 당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인연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윤석열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세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지만 강혜경 씨, 명태균 씨 해가지고 이 사건 관계자들이 다 진술이 일치해요. 다른 재판에서는 일치 안 한 게 있는데 이거는 다 이구동성으로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벌금 1,000만 원 나온 거는 2심에서 뒤집기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피고인들은 예. 이게 유죄 아니면 무죄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봐야 된다. 약간 처음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쳤던 이유가 어떤 거는 실제로 의뢰를 했고 어떤 건 안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재판부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6번 여론조사는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어서 이거는 유죄가 맞고 나머지는 약간 정황 증거가 좀 약하다 해서 무죄로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 5개 중에 뭐 4개, 3개만 인정되다 하더라도 이 1,000만 원이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불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알겠습니다. 이게 참 당선돼서 보통 이런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을 1심이 형을 선고할 때는 거기에 깔려 있는 이제 전제가 있죠. 무죄가 아니라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건 100만 이상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300, 400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명태균 관련된 사건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명태균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했었던 것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건 중에 가장 심플한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사건이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건 또 대납을 했기 때문에. 돈이 등장하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간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된 사건이라서 사실은 이거는 재판 들어갈 때부터도 이게 뭐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이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납자가 대구시 공무원이 돼요. 네, 예, 그렇죠. 대구시 그거는 뇌물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훨씬 더 그게 사건은 심각한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경찰이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국면에 경찰이 대구 경찰청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도 그 억울함을 빨리 풀어야 되니까 속히 수사를 재개해서 기소 여부를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순 기자 좀 근질근질할 것 같아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고요? 근질근질할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은 정신 없습니다. 네, 육아에 몰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요즘같이 좀 복잡할 때 네. 뉴스 잘 못 보면 예. 괜찮겠네요. 맞아요. 네. 저도 좋더라고요. 이게 네. 시사랑 거리를 둘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게 피폐해지니까. 일부러 좀 오랜만에- 안 보나요?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데 예. 그래도 큰 사건 터질 때 예. 그런 것들은 뭐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힘드신가 봐요, 많이. 알겠습니다. 아니 뭐 명태균 목소리 듣고 가자고. 뭐 그게 듣고 싶은 목소리인가요? 예. 그 오늘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뭐 한마디 좀 시청자분들께 오늘 독한 기자 킨 또 처음 나왔는데 말씀해 주시죠. 예. 고민했거든요. 사실 나와야 되나 말았나. 김용진 선배가 특별히 부탁하셔가지고 나온 건 사실 맞고 예. 그래도 오늘 대신 아이를 봐주신 저희 시어머니께 감사의 말씀. 시어머니가 지금 시어머니와 예, 남편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어머님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고생이세요. 저희 큰애도 장모님이 거의 다 두셨거든요. 예,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자주 나오세요, 마음입니다. 자주. 예, 자주는 안 봐주시고. 아니 심심해 우리 이렇게 셋이서 맨날 이명성 기자 오니까 동접이 느네. 아, 그런가요? 500명이었는데 그러네요. 50% 늘었습니다. 50%. 그러니까. 예, 역시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독한 기자 킨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몇 시에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니 저희가 원래 바꾼 뒤에 예. 동접자가 더 떨어졌어요. 8시에 하다가 동접 좀 늘려보려고 잔머리를 굴렸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또 늦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이네. 한번 저희가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뵙는 걸로 하고 시간 또 변경이 되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폐지입니다. 폐지여서 뭐 폐지가 되는 거를 바라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용은 좋지 않나요? 아마 다른 방송에서는 저희가 하는 방송 내용 이런 거 들으실 수 없으실 텐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볼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독한 기자 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